대출 보증 연장 끝나는 9월 무슨 일이 생길지 벌써부터 고민이다. 이 9월이 왜 9월이에요? 금융위원장이 위기를 9월로 밀어놨을 뿐이다. 2월 말에 금융지원대책 발표했는데 이거 6개월 내에 마무리될 걸로 생각하고 6개월 미룬 거다. 즉 2월 말이니까 3월이라고 치고 3월에서 6개월 밀면 9월로 대출 및 보증이 자동 연기되도록 했기 때문이죠. 물론 저기서 또 연기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거 위기가 끝나면은 연기해줬던 거 원위치 시키겠죠. 만약 연기가 더 된다 그럼 위기가 끝나지 않은 건데 미친 짓 하고 있는 거고, 연기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터지는 것들을 봐야 하는 상황이죠. 얼마나 연기가 됐느냐. 기업 부채 같은 경우 연말에 사는 듯 하다가 터졌죠. 3월부터 쭉 증가해요. 얘들이 9월, 10월, 11월 이렇게 늘어났다는 건 뭐예요? 많이 빌린 것도 있지만 연기된 것들 쭉 늘어났다는 거죠. 연장될지 안 될지는 봐야죠. 최소 6개월이니까 9월부터인데 상황 안정 시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2월 말에 나온 얘기죠. 만기를 더 연장해 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만기를 저렇게 찔끔찔끔 연장해서 버티는 거는 경제가 살아난 건 아닌 거죠. 살아난 건 아니고 오히려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건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또 사채업자한테 돈 빌렸는데 6개월 연장해준다 하면은 그 이자까지 더 붙여서 갚을 생각을 해야지 펑펑 쓸 생각을 하겠어요? 경제가 지금 아껴가지고 그걸 갚을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펑펑 해가지고 가격만 띄우고 있다. 부동산 같은 경우 그렇게 연장만 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 뭐 어디 뭐 사가지고 레버리지를 키워서 가격을 올릴 것이다. 부동산이든 예전에 뭐 비트코인이든 지금 주식 상황도 약간 비슷하죠. 예전에 뭐 ETF, ETN 뭐 이런 데 들어간 것 같은 경우 이거 순전히 레버리지 싸움이죠. 가격 띄워가지고 하는 거지 뭐 생산성이 있다든가 이런 건 아니죠. 그런데 생산성 없는 거에 지금 가격 띄우려고 하고 있다. 미친 거죠. 정신이 나간 거죠. 그렇게 하다가 하면은 크게 터지는 거고, 규제 정책이 지금 왜 들어가고 왜 지금 집값을 22번이나 써서 잡느냐. 한 번에 빵 터뜨리면 잡을 수 있죠. 경제가 작살나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경제 작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차츰차츰 가고 있는데 정신 나간 인간들이 아직 대책 효과 없다. 이거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 충전 효과 퍼질 것이다 하고 미친 짓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들 돈 벌고 빠져나가려고. 근데 이에 넘어가서 지금 더 오를 거라고 사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터지게 됐을 때 파산하고 문제 생기고 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사람들이고, 투기꾼들은 지금 그 전에 해가지고 미리 다 팔고 빠졌는데 그 몇몇 남은 것들도 팔려고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서 사기꾼들 몇 마디 세체에 넘어가서 이렇게 경제가 위험한 상황에서 유동성이 낮느니 공급이 부족하느니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다. 재연장 검토하고 있죠. 56조 자영업대출 만기 연장 검토하고 있고, 대출 70조 더 푼다. 이거 다 뭐예요? 예전에 뭐 소장농 같은 거 보면은 나중에 엄청나게 고리로 갚지만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자식들 살리기 위해서 지주나 뭐 마루나 이런 사람들한테 쌀 같은 거 대출 받아서 일단 보릿고개 버티죠. 그리고 나중에 또 그거 갚느라 다시 문제 생기고 또 빌리게 되고 가을 지나서 또 갚고 계속 이런 상황이 생겨나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다.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죠.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 그러니까 생산성 있는 이런 쪽에 대해서는 완화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기사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주택에 대해서 위험 가중치가 35%에서 20에서 105%까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쪽에 위험 가중치가 높아져서 앞으로 은행에서도 점점 더 안 해줄 건데, 은행에서 유동성이 풍부해서 집값이 더 오르고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재난지원금이든 RPMAB든 결국엔 다시 회수가 되는 거지만 풍부해졌다고 칩시다. 근데 부동산으로 못 들어가게 지금 은행에서도 주거용 부동산 투기하는 건 위험하다. 그리고 자영업이나 기업 쪽에 빌려주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계속 측정이 되고 있는데 은행이 바보예요? 바젤 협약하는 사람들은 바보라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늘어나고 있고, 은행 연체율 대기업이 줄고 중기 개인이 오른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연체율이 는다는 거 이쪽이 유동성이 떨어지고 있고 유동성이 이쪽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쪽에서 현금 확보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현금 확보는 대기업이 하고 있고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은 유동성 떨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질병도 팬데믹 이후 지금 하루 21만 명 확진 났다. 7월 5일에 팬데믹 이후 최다다. 중국에서 돼지열병, 흑사병 터지고 있고 신규 확진 262명, 전파력 6배 하면서 국내 유행 빨라졌다. 2차 팬데믹 터진다. 지금 되게 조심해야 될 때죠. 그런데 뭐 얘기 들어보면은 골프장은 야외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골프장이 지금 질병 사태 수혜 업종이라느니 요즘은 뭐 또 뭐 버스킹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종교 시설 많이 모이고 있고 뭐 이런 거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문제가 크죠? 그런 느낌이잖아요. 유격하고 있는데 반복구호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반복구호 해가지고 결국에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 주죠. 반복구호 하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걸린다.
나는 안전수칙 잘 지키고 거리두기도 굉장히 잘하고 마스크도 착실히 쓰고 다녔는데 반복구하는 그 인간들 때문에 계속 걸리고 있어요. 근데 멈출 생각을 안 하죠. 경제성장률 지금 역성장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뭐 마이너스 1.몇% 성장한다. 선진국 중에서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OECD 중에서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양호한 게 마이너스 1%대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6%대 나오고 뭐 더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 약물고 할 때는 했는데 이제 반복구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국가 채무 늘어나고 있고 재정 수치는 떨어지고 있고 누가 봐도 경제 위기 상황이죠. 리먼 때든 일본 버블 때든 혹은 유럽 유로존 때든 경제 위기 때는 물가 성장률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 떨어지면서 돈 너무 많이 풀어서 베네수엘라 같은 데 말고는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뻥튀기 시켜서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때는 실물 가치가 떨어지면서 빚만 갚느라고 굉장히 유동성이 안 도는 시기가 오더라. 그리고 지금이 거의 그 시기인데 부동산만 지금 미친 불패 심리가 나타나고 있다. 주식 같은 경우 저평가됐다고 몰려들고 있다. 진통제 맞아서 몸 멀쩡하다고 스파링 뛰고 있는 거죠. 격투대회 나가서. 그리고 다음날 더 죽어날 수 있는 거죠. 역성장 우려 지금 경상수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뚝 떨어졌죠. 고용 충격 나고 있죠. 전체 고용률 20대 고용률 많이 떨어졌죠. 수출입 말할 것도 없고 실업률 다시 늘어나고 있고 지금 가계부채 상승률을 많이 줄였는데도 세계 1위다. 10 몇 %대에서 5% 뭐 이 정도까지 떨어뜨렸는데 아직도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가계부채 지금 바젤로 억제해야 될 텐데 바젤3가 MB 정부 때 바젤3 들여오기로 했었죠. 근데 503 정부로 민 거죠. 밀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시행은 안 하더라도 위험 자산에 대해서 부채를 줄여서 은행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야 될 상황이긴 한데 거기다가 미쳤다고 대출을 풀어버려요. 경제 성장하겠다고 가계대출을 해가지고 부동산 띄워서 건설사랑 은행은 돈은 멀지만 부실해지고 가계대출로 경제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비는 줄어서 마지막에는 죽어가는 거죠. 그거를 옹호하고 있는 인간도 잘못된 거고 지금 그거에 비해서 가계부채를 굉장히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1위다 성장률이. 그러니까 그때 미친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출 받는 건 미친 짓이라는 거죠. 2차 팬데믹 온다고 그랬죠? 잠깐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양호하니까 이렇게 했다가 요 정도로 늘어나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남미 쪽 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데도 많죠. 경기 전망지수 지금 이런 상황이죠. 아직도 떨어지지 않고 조금 더 떨어졌다가 뭐 살아난 듯 하는데 2차 팬데믹 오면서 또 떨어질 수 있다. V자가 아니라 저는 잘 되면 W자, 안 되면 뭐예요? 트리플 U. 이런 상황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항공업계 지금 이스타 망했죠. 인수하려다가 안 되겠다 싶고 망했죠. 거의 자영업자도 폐업 속출하고 있다. 은행도 돈 이번에 얘들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은행들도 지금 11% 정도 되죠. 8% 이상 맞춰야 되는데 3%포인트밖에 차이 안 난다는 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3% 정도까지야 그래도 양호하겠죠. 대출 빌리고 예금 늘어날 텐데 양호하겠죠? 아니죠. 결론, 세계적으로 경제 회복은 없다. 자, 3월에 팬데믹 터지면서 6개월 연장했다. 이게 언제다? 9월이다. 여기서 더 연장될 수도 있어요. 더 연장되더라도 내년 3월? 결국 이렇게 미루고 있을 뿐이지 이때 무슨 일이 생긴다? 대량의 파산 위험이 크죠. 아무리 살린다 하더라도 좀비 기업, 좀비 자영업자들까지 다 끌고 간 거기 때문에 내년 3월? 그때까지도 경기 회복 안 되면 뭐 내년 9월? 언제든 간에 이번 9월에는 아마도 연장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하지만 뻥 터진다는 거죠. 만약 이번 9월에 더 연장이 안 되면은 9월에 바로 터지는 거고. 자, 그리고 대기업들 현금 확보하고 있죠. 그런데 미쳤다고 가게 현금 확보 안 하고 부동산, 주식 사고 있다. 물론 주식 같은 경우는 공부해서 전 다 안 좋다고 안 그랬어요. 공부해서 좋은 거 있으면 사셔라. 근데 공부 안 하고 빨려 들어가지 말아라. 부동산은 미친 짓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부동산은 순전히 유동성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지금 가계 유동성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현금 확보하고 있는 전체 M2를 가지고 자꾸 계속 유동성 늘어난다 하고 있는 말에 넘어가지 말아라. 결론, 9월 대위기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 3월로 연장될 수도 있다. 내년 3월에서 또 내년 9월로 연장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그 대위기를 터지는 시기를 미루고 있을 뿐이지 조금 더 덜 다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비실비실 하고 있는데 경기를 나가야 될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병 걸렸으니까 밀어줄 수 있겠다 해가지고 미루지만 엄청 강팀이랑 싸우긴 싸워야 돼. 결국 그 경제 대위기를 겪긴 겪어야 돼. 터지는 거를 조금 더 안전할 때 겪을, 자, 건강할 때. 그러기 위해서 미루고 있을 뿐이지 이거는 미루더라도 폭탄 돌리기고 미루지 않으면 터지게 된다. 경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라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